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진중토입니다. 니오, 중문명은 未来. 오늘은 니오와 관련해 2022년 3월부터 4월 10일까지 중국 현지에서 언급된 요인 이슈 위주로 취합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두 개 파트로 나눠서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파트 키워드는 융자, 제품, 원가, 생산 임시 중단인데요. 지금 당장 니오가 직면해 있는 네 가지 압력에 대해 전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최근 니오의 자율주행 기술 책임자가 교체된 이슈입니다. 지금부터 화면은 안 보셔도 되고 음성만 들으시면 됩니다. 반도체 칩 부족, 원자재 가격 급등이라는 큰 환경 속에서 모든 자동차 업체가 다 압력을 받기 마련이지만 중국의 전기차 신세력인 니오, 샤오펑, 리샹 3사 중에서 현 시점에서 압력이 상대적으로 큰 건 니오라고 생각되는데요. 융자 압력, 제품 압력, 원가 압력, 그리고 생산 임시 중단 압력 등 4종 압력이 교차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전개하겠습니다. 첫째는 융자 압력. 지난 3월 10일 니오가 홍콩 거래소에 2차 상장했습니다. 통상적인 그런 2차 상장이 아니라 소개 형식의 상장, 소개 상장이라고 하는데요. 홍콩 거래소 상장위원회 비준을 얻으면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자금도 조달하지 않는 방식인데 미국 증시에서 거래되는 니오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보유 주식을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홍콩 거래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통상적인 2차 상장에 비해 이런 소개 형식의 상장은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심사 기간도 짧습니다. 홍콩 상장은 니오 투자자들에게 매매지와 매매 시간에 있어서 더 많은 선택을 제공한 동시에 미국 ADR에 대한 미국발 제재 리스크를 일부 분산하기 위한 액션이기도 합니다. 2022년 들어서자마자 니오는 2개월 연속 인도량 랭킹 톱 3에서 밀려나는데 중국 전체 자동차 판매량 중 전기차의 침투율이 15%에 근접한 지금 니오의 판매량은 거의 제자리 걸음에 가까웠고 또 3사 중 모델이 가장 많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지금 니오의 모델들을 보면 이렇게 쭉 있는데 지난 3월 28일 니오가 허페이 공장에서 플래그십 세단 모델인 ET7의 인도를 시작했고 지금 ET7과 ET5는 아직 대량 인도하지 않고 있는 단계입니다. 니오가 지금부터 돈 써야 할 곳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니오가 보유한 현금 규모는 2021년 3분기 말 기준 470억 위안이고 최근 버전은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한 600억 위안에 가까울 것이라는 현지 보도가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니오는 아직 진정한 흑자 전환을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제품 면에서 니오는 지금 1세대 플랫폼에서 2세대 플랫폼으로의 과도기에 있습니다. 즉 지금은 1세대 성장 곡선의 말기 단계에서 2세대 인도 초기로 과도하는 단계에 있는데 2세대 플랫폼 모델의 출시와 1세대 플랫폼 모델의 교체 시기가 약간은 겹칠 수 있습니다. R&D와 마케팅 비용 그리고 임직원 규모의 신속한 확대로 인한 인력 비용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동안 니오 측이 우리는 현금이 부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지금 한 600억 위안에 가까운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 시점과 미래를 고려하면 니오가 융자 압력이 전혀 없다고 단순히 보기에는 좀 이르다고 봅니다. 이어서 둘째는 제품 압력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지난 3월 28일부터 인도를 개시한 ET7, 대형 세단 순수 전기차 ET7은 2세대 플랫폼, 즉 2세대 고효율 전기 드라이브 플랫폼의 첫 모델로 배터리를 포함한 완성차 판매 가격은 44.8만 yuan에서 52.6만 yuan, 원화로 환산하면 8,660만원에서 1억 160만원 정도 됩니다. 니오는 ET7 모델로 BMW 5 시리즈와 벤츠 E클래스가 차지하고 있는 시장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ET7 모델은 2021년 1월 9일 니오데이에서 처음으로 발표한 모델이라서 당시 이미 주문한 고객들 입장에서는 이미 15개월이나 대기 중입니다. 니오가 생산 능력 확장 초기에 인도한 것은 여전히 75kW와 100kW 용량의 배터리인데 당시 ET7을 소개할 때 홍보했던 그 주행거리 1000km 이상인 150kW 용량 배터리를 장착한 차는 올해 2022년 올해 4분기까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즉 지금 ET7 대기 고객들은 더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ET7 외에 니오는 2021년 말에 ET7보다 포지셔닝이 약간 낮은 ET5를 발표했는데요. 판매 가격대는 32.8만 yuan에서 38.6만 yuan, 원화로 6,340만원에서 7,460만원. 주요 경쟁 모델은 테슬라의 모델 3이고 2022년 9월부터 인도가 가능할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2세대 플랫폼 신모델인 ET7과 ET5 세단 모델은 빨라도 올해 3, 4분기에야 대량 납품이 가능할 텐데 기존 SUV 모델들은 이미 피로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에 발표한 ES8, 2018년 12월에 발표한 ES6, 그리고 2020년 7월에 발표한 EC6은 이미 시장에서 판매한 지 꽤 됐습니다. 2022년 2월 3개 모델의 판매량은 각각 ES8 1084대, ES6 3309대, EC6 1738대로 합계 6131대이고 3월 판매량은 합계 9985대. 리샹 자동차는 유일한 모델인 리샹 One의 2월 판매량은 8414대, 3월 11034대였고 테슬라 모델 Y는 2월 판매량이 32,403대, 3월 39,730대였습니다. 니오가 지금까지 1세대 모델 차주들에게 양호한 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실제 주행거리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배터리 교체는 빠르지만 줄 서는 시간이 길거나 또는 차 좌석의 편안한 정도가 좀 그렇다는 등 문제도 나타났습니다. 기존의 1세대 모델에서 2세대 모델로 넘어가서 보면 니오가 경쟁사 대비 확실한 경쟁력, 압도적인 경쟁력이 있다고 하기엔 좀 애매하고 이제는 신세력 3사의 2세대 모델 경쟁 속으로 곧 들어갈 거다라고 하는 게 아마 더 적합할 것입니다. 샤오펑은 2021년 11월 플래그십 SUV 모델을 발표했고 가격대는 30만 yuan에서 40만 yuan, 원화로 5,800만 원에서 7,732만 원. 이 모델은 100kW 용량 배터리를 탑재하고 좌석 5개인 SUV이고 거의 니오의 ES6을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리샹이 최근 발표한 2세대 SUV 모델인 리샹 L9는 예매 가격대가 40만 yuan에서 50만 yuan, 원화로 7,732만 원에서 9,655만 원 정도. 이 모델은 기존 모델보다 더 큰 사이즈로 니오의 ES8과 경쟁할 것으로 보이는데 즉 아마도 순수 전기차와 주행거리 연장 사이에서 망설이고 있는 그 소비자들을 쟁탈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어서 셋째는 원가 압력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융자 압력, 제품 압력도 중요하지만 원가 압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2022년 들어 국제정세의 변화 그리고 그로 인한 공급망 문제 때문에 전기차 밸류체인은 큰 폭의 원재료 가격 인상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30kW 용량 배터리 구매 원가가 기존의 2만 yuan 미만에서 4만 yuan으로 올랐고 많은 전기차 업체가 사용하는 60kW 용량의 배터리 원가는 3만 yuan에서 4만 yuan으로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차 업체들은 원가 상승을 반영해서 거의 다 잇따라 바로바로 가격 인상을 했는데요. 테슬라는 3월 10일과 3월 15일 두 차례 가격 인상을 했는데 인기 모델인 모델 Y를 예로 들면 3월 10일 1만 yuan 인상했고 15일에 1.8만 yuan 추가 인상해서 판매 가격이 37.59만 yuan에 달했습니다. 리샹은 4월 1일 리샹 One 가격을 1.18만 yuan 인상하기로 발표했고 더 이상 증정품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샤오펑은 1.43만 yuan에서 3만 yuan 인상했고 그 외에 웨이마는 1.4만 yuan에서 2.6만 yuan 인상했고 링파오는 3만 yuan 인상했습니다. 미니 사이즈 전기차 분야에서 우링 홍광 미니 순수 전기차는 4천 yuan 인상했고 어울라는 아예 헤이머 발머 두 가지 저가 모델의 주문 접수를 임시 중단했습니다. 대부분 전기차 업체들이 잇따라 가격 인상을 하고 있을 때 니오는 지난 3월 21일 언론사 인터뷰에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가격의 안정은 고객 이익에든 시장에든 다 유리하다. 단기적으로는 아직 가격 인상 계획이 없고 환경 변화에 따라 융통성 있게 결정을 내릴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4월 10일 니오는 결국 2022년 5월 10일부터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S8, ES6, EC6의 기본 가격을 1만 yuan 인상하고 신모델인 ET7과 ET5의 기본 가격은 그대로 두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리빈 회장은 원자재 특히 배터리 가격이 올해 너무 많이 올랐고 최근 하락 조짐도 안 보이고 있다. 원래 좀 더 버티려고 했는데 코로나 영향으로 버티기 어렵게 돼버려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니오는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해 그동안 계속 높은 원가라는 태그가 붙여 다녀왔습니다. 배터리 교체소, 애프터 서비스 그리고 각 도시에 분포되어 있는 니오 하우스 등은 동종업계 경쟁사들보다 높은 운영 원가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에 비해 장기간 허리띠를 졸라매온 리샹은 2021년 연간 기준으로는 아직 3.21억 yuan 소폭 적자지만 2021년 4분기 기준으로는 순이익의 플러스 전환을 실현했습니다. 네, 이어서 넷째는 생산 일시 중단입니다. 지난 4월 9일 니오는 3월부터 코로나 영향으로 길림성, 상해시, 강소성 등 지역에 있는 부품사들이 잇따라 생산 중단했다. 부품사의 생산이 아직 재개하지 못해서 니오는 어쩔 수 없이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동차 제조는 부품이 하나라도 부족해도 불가능한데 길림성, 상해시, 강소성의 코로나 상황이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점차 개선되겠지만 현 시점에서 그 부품사들이 생산 재개 가능 시기를 예측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융자 압력, 제품 압력, 원가 압력 등을 고려해보면 아마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니오가 이번에도 난관을 뚫고 잘 해낼 수 있을까? 앞서 니오를 샤오펑, 리샹 그리고 테슬라와 좀 비교했지만 아시다시피 니오의 주요 타깃 시장은 프리미엄 쪽입니다. 2세대 플랫폼의 두 개 신모델을 보면 ET7의 기본 가격은 BMW 5 시리즈보다도 2만 yuan 높고 ET5의 기본 가격은 가격 인상 후의 테슬라 모델 3보다 5만 yuan이나 높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겠지만 니오가 ET7, ET5 모델에 대한 이런 가격 설정은 혹시 원가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 여지를 이미 남겨둔 게 아닌가라는 추측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이라는 포지셔닝은 니오로 하여금 판매량에 있어서 샤오펑, 리샹처럼 그 판매량을 쭉 늘리기 어렵다는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판매 가격과 포지셔닝 측면에서 보면 니오의 SUV 모델은 기본적으로 BMW의 인기 모델인 iX3 모델을 초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니오의 지금과 미래에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는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판매량과 원가로 과연 운영이 계속 가능할까? 운영이 잘 될 수 있을까? 테슬라는 아시다시피 프리미엄 모델을 유지하는 동시에 중간 가격대 모델에 힘쓰는 전략을 이미 취해왔고 지금 중국 시장에서 모델 Y과 모델 3의 월간 판매량은 5만 대에 달했습니다. 물론 신모델인 모델 S와 모델 X는 적시적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니오도 이걸 고려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리빈 회장은 지난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대중 시장을 위한 새 브랜드의 핵심 인력은 이미 구축했고 전략 방향과 발전 계획을 명확히 했으며 새 브랜드의 첫 모델은 이미 관건적인 R&D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예상 가능한 것은 니오가 향후 새 브랜드로 샤오펑, 테슬라, 리샹과 어떤 정면 승부를 할 수 있겠다. 즉 기존 브랜드는 프리미엄 시장을 타깃으로 향후 새 브랜드를 통해 판매량이라는 경쟁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금 준비 중인 대중화 브랜드도 중요하지만 기존 SUV 모델도 당연히 중요하죠. 2세대 플랫폼에서의 ES7은 지금 테스트 중이고 올 연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6일 니오는 올해 5월 하순에 2022년 버전의 ES8, ES6, EC6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올 연말쯤에 인도 개시 예정인 ET7 150kW 모델과 ET5까지 고려하면 지금 니오는 2022년의 싸움을 위해 한창 바쁘게 준비 중이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니오가 지금 직면한 압력 중 일부는 다른 전기차 업체도 똑같이 직면한 압력이고 일부는 니오가 자체적인 노력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파트는 최근 니오의 자율주행 기술 책임자가 이직한 이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초 니오의 자율주행 기술 책임자인 짱지엔용이 사표를 냈고 그의 후임으로 니오는 샤오펑 자동차의 자율주행 책임자인 황신을 스카우트했습니다. 짱지엔용은 이직 후 모 전기차용 반도체 창업 프로젝트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리빈 회장은 직원회의에서 짱지엔용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했고 그가 합류할 창업 프로젝트에 투자할 의향도 명확히 밝혔습니다. 리빈 회장은 워낙 잘 알려진 사업가지만 니오의 자율주행 책임자인 짱지엔용은 좀 생소하실 텐데요. 이분은 중국 현지 업계에서 상당히 유명한 분입니다. 청와대 자동차 엔지니어링 박사학위 취득 후 2013년부터 14년 상해 자동차 그룹에서 자율주행 초기 개발 업무를 담당했고 2015년에 니오에 합류했습니다. 니오는 2014년 11월에 설립했죠. 현지 업계에서 짱지엔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지금 중국의 전기차 기업 중에는 짱지엔용을 받아줄 만한 그런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는 자리가 없다라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니오에서 장建용의 직위는 AVP, Assistant Vice President이고 리빈 회장에게 직접 보고합니다. 이분이 이직해서 다른 창업 프로젝트에 합류하는 건 개인적인 선택이지만 지금부터 그걸 포함해서 그 긴 배경을 설명드릴 건데요. 내용이 좀 긴데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니오의 자율주행 기술 R&D 과정을 돌이켜보면 자체 개발 방식에서 협력 개발로 가다가 협력 개발에서 또 다시 자체 개발로 돌아오는 과정을 거쳐와서 샤오펑이나 리샹에 비하면 그동안 나름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업 초기인 2015년에 니오는 독일 보쉬의 통합 솔루션을 통째로 구매하는 동시에 자체적인 R&D를 병행하기 시작했는데 자체 개발을 한동안 해보니까 반도체 칩 개발 원가가 매우 높은 데다 당시 국내엔 딱 적합한 칩도 없어서 이스라엘 기업인 모빌아이과 협력하기로 했고 이 기업은 2017년 인텔이 인수했죠. 협력하기로 했고 모빌아이 IQ4 칩을 양산차에 탑재했습니다. 양사의 협력이 점차 강화되면서 모빌아이는 공급사에서 R&D를 같이 하는 관계로 됐고 2019년 11월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어서 1세대 완성차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L4급 자율주행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즉 당시 니오는 L4급 이상의 연구 개발을 거의 다 모빌아이에 위탁했죠. 하지만 2019년 당시 니오는 한창 자금 위기 등 내후 외환에 처해 있었던 시기라 2019년 하반기에 북미 현지에 있는 자율주행 부문의 인력을 대거 감축했습니다. 당시 기사에 하면 그 당시 모빌아이가 제공한 기술이 니오의 북미 연구소에서 하는 거랑 많이 중복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보도를 보면 모빌아이 i4Q 칩을 탑재한 차는 고속도로 교차로 입출 시, 차선 변경 시, 자동 주차 시에 약간의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원인은 그 칩의 처리 속도가 비교적 낮아서 2.5 TOPS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샤오펑의 P7 모델에 탑재한 엔비디아 Xavier 칩의 처리 속도는 30 TOPS에 달했고 또 2021년 리샹1에 탑재한 칩도 5 TOPS에 달했습니다. 또한 모빌아이라는 회사는 그다지 개방적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니오가 알고리즘 플랫폼의 자체 2차 개발 수요가 있을 때 그걸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점도 있어서 니오와 모빌아이의 그 협력이 그다지 길게 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니오는 2020년 8월 자율주행 스타트업 모멘타의 R&D 책임자인 렌샤오칭, 감지 기술에서 특히 유명한 그 렌샤오칭을 스카우트해서 장지엔용과 같은 직위인 자율주행 기술 AVP를 줬습니다. 즉 그때부터 니오는 2명의 자율주행 기술 체제가 됐습니다. 업무 분담은 장지엔용은 기존 플랫폼 담당이고 렌샤오칭은 새 플랫폼 담당을 했고 렌샤오칭이 합류한 후 그가 제공하는 알고리즘이 모빌아이를 자연스럽게 대체해버렸죠. 그 후 2020년 12월 니오는 L4급 자율주행 기술 자체 개발을 재개함으로써 전방위적인 자체 개발로 전향했고요. 거기에 알고리즘, 하드웨어, 칩, 운영체제 등이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2022년 3월 하순 니오는 2세대 플랫폼 즉 NT 2.0 플랫폼 기반의 신모델 ET7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빈 회장은 지금보다 더 높은 버전인 NAD 서비스도 2022년 4분기에 국내 일부 지역에서 개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NAD는 Neo Autonomous Driving의 약자로 니오가 2021년 초에 출시한 최신 자율주행 기술로 엔비디아의 오린 칩을 4개 탑재했고 처리 능력은 1016 TOPS에 달합니다. 니오는 ET7 모델 출시 이후 2022년에 2세대 플랫폼 기반의 신모델 ES7과 ET5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장지엔용의 이직 원인에 대해 니오 관계자는 2021년 이래 니오의 알고리즘 부문이 신속하게 확장하면서 장지엔용이 이끄는 자율주행 기술 부서와 일종의 자원상의 충돌이 발생해서 2021년 하반기에 장지엔용 밑에 있는 적지 않은 엔지니어들이 업무상 어떤 압박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이미 장지엔용의 이직 관련 소문이 돌았는데 그 당시는 니오 측에서 만류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22년 들어 업계 투자자들이 장지엔용에게 연락을 취하기 시작해서 결국 이직하게 됐습니다.
장제용 이직 후 그가 이끌었던 인력들은 각각 구조조정호의 자율주행 부서, 스마트 하드웨어 부서, 그리고 렌샤오칭 AVP의 자율주행 부서로 분산해서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장제용의 실제 이직 관련 기사가 4월 6일, 4월 초쯤에 나왔으니까 실제로는 그 전에 이미 다 진행됐다는 거죠. 장제용의 이직 시점으로 봤을 때 그가 NAD 시스템을 제대로 교보해서 NT 2.0, 2세대 플랫폼이 이미 양산 단계에 들어간 후라고 볼 수 있겠지만 또 일각에서는 지금 NAD 기능을 탑재한 모델이 아직 대규모로 인도되지 않는 시점에서 장제용이 이직해서 향후 NAD가 고객들의 검증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아직 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두 가지 의견 중 전자가 주류적인 의견입니다. 장제용의 후임으로 니오는 샤오펑 자동차의 자율주행 책임자인 황신을 스카우트했는데 황신은 샤오펑에서 NGP, Navigation Guided Pilot, 고속도로 자율주행 솔루션이죠. 황신은 샤오펑에서 NGP와 주차 프로젝트의 핵심 추진자였습니다. 네, 오늘은 니오와 관련해 2022년 3월부터 4월 10일까지 중국 현지에서 언급된 요인 이슈 위주로 취합해서 정리해 드렸고요. 이외에 지금 리빈 회장이 스마트폰 사업권도 검토 중이라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당장 메인 이슈가 아니라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향후 관련 내용을 추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투였습니다.